이번에는 17번째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료 표현 단위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이거든요. 자,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에서 연산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자료의 외부적 표현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ASCII, BCD 이런 애들 가끔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리티 코드 검사하는 거. 요것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의 출제율을 보이는데 약간 좀 난이도가 있고 암기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에 대한 것들은 뭐 제가 시간이 좀 충분하다고 하면,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정규 강좌고 정규 교재다 하면 이 부동소수점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표현 방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몇 시간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암기하느니 그냥 바로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암기하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료 표현 단위는 이제 컴퓨터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비트예요. 0이냐 1이냐 하나 표현하는 게 이제 비트고요. 얘네를 4개로 모으면 니블이 됩니다. 그리고 8개로 모으면 바이트가 되고요. 바이트는 그 글자 하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문자 하나죠. 그래서 문자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문자 하나를 표현한 것이 이게 바이트인데, 결국 문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총 몇 개의 문자로 돼 있죠? 4개의 스펠로 돼 있죠? 그럼 결국은 얘는 총 몇 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몇 비트가 필요한 거야? 몇 비트가 필요한 거죠? 4 곱하기 8 해가지고 총 몇 비트? 4, 8이 32비트가 필요한 거죠. 바이트로 하면은 4바이트인 거고요. 비트로 하면 32비트인 거죠. 요거 구분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바이트는 단위가 나중에 이제 뒤에 뭐 운영체제 가고 막 하도 이 바이트 단위와 비트 단위를 막 혼합해서 막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된다? 여기서 바이트는 1바이트는 얼마다? 예, 8비트다. 요런 거 기억하고 계십시오. 뭐 산업기사에는 요런 거 계산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글자 수 주고. 근데 기사 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고요. 다음에 이번에 이제 워드는요. 워드는 이제 그 바이트는 총 4스펠이지만 뭐 컴필레이션 뭐 이러면 더 많은 스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어떠한 정확한 그러한 그 바이트 수 자릿수는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넓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풀 워드라고 하는 4바이트 총, 그러니까 4자리를 우리 컴퓨터에서는 풀 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얘보다 반인 2바이트를 하프 워드라고 하고요. 얘보다 2배인 더블 워드는 총 8바이트를 이야기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 풀 워드는 몇 비트인가 물어보거든요. 풀 워드는 몇 비트예요? 몇 비트예요? 곱하기 8 하면 몇 비트? 32비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꼭 구분하세요. 자, 다음에 필드, 레코드, 이건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배웠죠. 자, 블록, 파일, 데이터베이스, 뭐 이건 뭐 볼 필요도 없는 거고,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는 워드의 크기, 하프, 그 다음에 풀, 더블 워드의 크기와 비트와 바이트에 구분하는 거 꼭 좀 기억하고 계세요. 자, 자료 표현 방식에는 이제 수치 표현 방식하고 문자 표현 방식이 있는데, 자, 수치 표현 방식에는 이제 내부적 표현하고 내부적 표현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자는 외부적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정수 표현하고 실수 표현, 이건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십진, 이진, 연산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자, 요 뒤에서부터는 이제 컴퓨터 쪽에 해당하는 거죠. 십진 연산은 팩드 십진이 있고요. 언팩 십진이 있습니다. 이진 연산은 부호와 절대치와 1의 보수, 2의 보수가 있어요. 자, 실수 표현 방법은 부동소수점 연산, 이런 게 있고요. 자, 문자 표현 방식에는 이제 BCD, ASCII, EBCD가 있습니다. 얘네 쭉 볼 거예요. 자, 우선 자료의 내부적 표현에는 이제 고정소수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소수점이 고정인 거죠. 그래서 십진수 한 자리를 이진수 4자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십진수 한 자리를 이진수 4자리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보면 1, 2, 3, 4라고 하는 얘가 이제 이진수 4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언팩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압축을 안 한 거잖아요. 팩이 압축하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기호 코드 F를 붙입니다. 이렇게 F. 그래서 F1, F2, F3 나눠서 한 자리씩 넣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거 하나씩 넣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기호로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비트 앞에다가는요, 부호를 넣어요. 그래서 음수일 때는 D를 쓰고요, 양수일 때는 C를 써요.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D를 쓴 겁니다. 됐죠? 다음에 이제 팩트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쭉 나열을 하고 맨 뒤에 비트에다가 마찬가지로 기호 비트를 넣게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암기해야 되는 거죠. 약속이니까. 자, 다음에
이진 연산이 나오는데요. 자, 이진 연산에서는 여러분들 십진수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값을 이진수로 변환을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 및 크기는 양수 부호에서 부호 비트를 0, 1로 변환을 해서 표현 범위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호와 1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자, 부호와 2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릴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는 두 개 같아요. 그죠? 근데 2의 보수 같은 경우에는요. 2의 보수는 여기에 얘가 마이너스 1이 없죠. 마이너스 1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다른 애들보다 뭐 한 자리를 한 값을 더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 확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호와 2의 보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2의 보수는 뭐다? 다른 거보다 하나 더 표현할 수 있다. 오케이? 요것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요 값의 범위 꼭 기억하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시간만 아까워. 그냥 외우는 게 더 빨라. 자, 다음에 자,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자, 부동소수점 표현 방식은 부동 이러니까 뭐 이게 움직이지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플로팅이에요. 이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소수점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 제기랄로무 대한민국 교수님들이 이거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 강의에서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이게 그 컴퓨터 공학이 미국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일본에서 그거를 갖다가 걔네는 이제 한문을 쓰니까 한문으로 변환을 했어요. 번역을 해가지고 쓰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때요? 미국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옛날에 일제시대 막 끝나고 뭐 이렇게 60년대 70년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일본 책 갖다가 그냥 베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부동이라는 단어 나중에 이제 운영체제 가면 또 이게 엄청난 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부동이라는 거는 떠다니는 거예요. 에? 부동. 그래서 이걸 저 학교 다닐 땐 그랬어요. 교수님들이, 야, 이거 한글로 외우지 말고, 그냥 영어로 기억해라.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 예? 어떻게 되는 거야? 둥둥 떠다니는 포인트. 소수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부호가 가고요. 지수부, 가수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앞에 부호 쓰고요. 지수부하고 가수부. 그러니까 지수가 뭐예요? 2에 3승하면 3. 3승을 우리 지수라고 하죠. 가수부는 2. 얘를 2를 얘기합니다. 자, 자료 표현 방법 부동소수점 연산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32비트로 표현되는 단정도와 64비트로 표현되는 배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요거 두 가지 기억하고 계십시오. 단정도, 배정도. 자, 부동소수점의 덧셈과 뺄셈 순서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요즘에 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 순서는요, 여러분들 암기를 해버리십시오. 근데 모두 다 맨 처음에는 0인지를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0인지 맨 처음에 얘가 0이냐 0이 아니면 0이면 뭐 할 필요가 없잖아, 그제? 그래서 0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르게 이렇게 돼가는데요. 덧셈과 뺄셈에 대한 거 요거 순서 이제 교재에 있는 대로 달달달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곱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0인지 여부 조사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 할 때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곱셈하고 나눗셈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그 차이점도 한번 암기를 해서 정리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자료의 외부적 표현이라고 있는데 얘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앞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주격장치가 연속한 8바이트의 필드를 더블 워드라고 할 때, 더블 워드죠. 하프 워드는 얼마예요? 하프 워드는 풀 워드가 4바이트니까 하프 워드는 2바이트가 되겠죠? 이거 암기했잖아. 자, 서로더러 19개의 정보가 있을 경우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총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하냐 그랬어요. 19개예요. 우리 컴퓨터는 2의 승수로 가죠. 자,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건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2의 0승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고 2의 1승은 칸이 2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의 2승은 칸이 몇 개? 4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는 1, 2, 4, 8, 16, 32, 64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2의 3승 같은 경우에는 총 8개의 칸이 있는 거예요. 이게 8개의 종류의 값을 넣을 수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 16개, 36개, 32개, 64개 가는데 19개 정보를 넣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요게 필요하겠죠. 여긴 다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총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예, 5개의 비트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아셨습니까? 이거 가장 최근에 나왔던 문제죠.
자, 쉬운 문제입니다. 기능사에도 안 나오는 정도의 난이도 문제니까. 자, 부동소수점의 나눗셈을 위한 순서. 이거 뭐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순서, 답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0인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를 초기화시키고 부호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피제수 위치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지수를 뺄셈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수를 나눗셈 해버리는 요 순서가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은 얘는 첫 번째 것 끝에 것 두 가지만 기억하면 웬만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됐죠? 예. 마찬가지예요. 정교화된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표현된 두 수의 덧셈 과정이다. 다음 그 순서가 올바르게 표현된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얘가 맨 처음에 0인지 우선 확인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정규화, 지수 비교, 가수 정렬, 가수 덧셈 해가지고 0인지 확인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뭐를 하는 거야, 여기서? 맨 처음에 여기에서 지수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게 되나요? 예, 가수를 정렬하고 그 다음에 가수를 덧셈하고 맨 마지막에 정규화를 하는 요 순서도 같이 기억하고 계십시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또 보세요. 또 나왔어. 부동소수점에서 음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 중 가장 잘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아, 요거는 아니구나. 자, 그래서 얘는 뭐야? 가수의 부호가 플러스면은 1, 음수면은 0으로 나타낸다?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가수의 부호가 반대예요. 플러스면 0으로 표시를 하고요. 음수면 1로 표시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자, 지수는 부호에 관계없이 바이어스에 더한다? 이건 좀 이상해. 다음에 지수는 음수이면 2의 보수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가 음수이면 1의 보수로 나타낸다. 두 가지는 이제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1의 보수로 표현하든 2의 보수로 표현하든 이건 선택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관계없이 바이어스에 더하는 게 아니고요. 지수는 만약에 이 바이어스라는 게 만약에 64다 그러면 여기에서 음수, 양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64 양수다 그러면 65 뭐 이렇게 가고요. 음수다 그러면 6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지수의 값에 따라서 기준값 바이어스에 따라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나번이 됩니다. 자, 다 됐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까지 우리 다 본 거고요. 자료의 외부적 표현 코드에는 이제 ASCII 코드 BCD 그 다음에 EBCD 코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얘네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딱 뭐 그 크기에 대한 걸 것 같아요. 크기에 대한 거. 그래서 얘는 7비트고요. 얘는요 6비트고요. 얘는 8비트가 됩니다. 여기 써 있네요. 그죠? 8비트, 자 6비트, 얘는 7비트. 여기 안 써 있는데 한번 적어놔 보세요. 그리고 얘는요 존비트와 그 다음에 디짓비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BCD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존비트와 총 4개의 데이터 비트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됐죠? EBCD는요 4개로 구성이 되고요. 얘는요 그 다음 얘는 몇 개? 3개, 4개로 구성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를 할 때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보통은 이제 순서가, 발달 순서가 그 크기 순서거든요. 그래서 BCD, 그 다음에 뭐야, ASCII, 그 다음에 EBCD. 이렇게 그 발전을 했는데요. 얘가 6이고, 얘가 7이고, 8이에요. 근데 데이터 비트는 똑같습니다. 데이터 비트는 다 똑같아요. 넷. 그럼 앞에만 해주면 되잖아요. 2 플러스 4고, 3 플러스 4고, 얘는 뭐야? 4 플러스 4가 되겠죠. 요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가끔 출제가 된다는 거. 자, 자료의 외부적 숫자 코드에 이제 또 이번에는 위 앞에 있는 거는 문자 코드의 BCD고요. 얘는 이제 숫자 코드의 BCD예요. 얘는 BCD 코드라고 하는데 각 자릿수, 만약에 10진수 한 자릿수를요 2진수의 4비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비트의 2진수가 만약에 각각 8, 4, 2, 1 이렇게 각각 자리값을 가져서 8, 4, 2, 1 코드라고도 해요. 뭐 계산하는 방법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만약에 이제 10진수 689를 BCD 코드로 하라 그러면은요 9 같은 경우에 이진수로 바꾸면 뭐가 나와요? 1009001 나오죠. 얘는요 11000 나오죠. 얘는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바로 BCD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3초각 코드 같은 경우는 이 BCD 코드에다가요 0012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걔가 BCD 코드가 됩니다. 됐죠? 자,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10진수 7을 3초각 코드로 표시하시오. 그러면 10진수 7을 2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30012를 더하면 1010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레이 코드라는 애가 나옵니다. 그레이 코드. 얘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실기에 가서도 얘가 출제됐던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배우시게 되겠지만 꼭 좀 기억하고 계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실기 시험 보고 나온 분들이 난 생전 처음 보는 그레이 코드가 문제 나왔다. 뭐 생전 처음 봐. 필기 볼 때 봤는데. 그죠? 자, 그래서 그레이 코드는 뭐예요? 얘는 익스클루시브 OR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두 개의 비트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코드 변환하는 방식을 꼭 기억하세요. 자, 만약에 여기에 이제 이진수의 1011이라는 애가 있다. 근데 얘를 그레이 코드로 읽겠다 그러면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는 그대로 내려와요. 됐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해서 그레이 코드잖아요. 그래서 그 할 때 기억을 그리세요. 그래서 2하고 0하고 얘를 익스클루시브 OR을 쓰는 거예요. 익스클루시브 OR. 어때요? 두 수의 값이 서로 다를 때 얘네는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래서 1, 0 다르니까 0. 1. 다음에 또 이놈하고 이놈하고 해요. 다르죠? 1. 얘네 같죠? 0.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 그레이 코드를 이지수로 바꿀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대로 내려옵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낫을 그리듯이, 산을 그리듯이 이렇게 해요. 똑같아요. 두 개가 같으니까 얼마? 0. 두 개가 다르니까 얼마? 두 개가 다르니까 1. 어때요? 1011. 똑같이 복원이 됐죠?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에 주로 사용한다. 그레이 코드에 대한 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자료의 외부적 표현 방법에는 이제 페리티 검사 코드라는 게 있어요. 오류 검출하고 교정하는 그런 코드인데요. 얘는 이제 나중에 데이터 통신에도 나오고요. 꽤 많이 나오는 애고 중요한 애입니다. 자, 페리티 코드와 해밍 코드. 얘네는요, 아주 중요한 토픽이니까 꼭 좀 기억하고 계세요. 자, 페리티 코드는요, 전송된 데이터에, 페리티 비트를 추가를 해가지고요, 얘가 데이터가 제대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또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홀수 방식과 짝수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의 개수가 홀수냐 짝수냐를 약속을 미리 해놓고, 홀수 페리티다 그랬는데, 얘 1의 개수가 홀수가 아니다 그러면 얘는 오류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예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1100101은 홀수 페리티래요. 자, 1110001은 짝수 페리티로 표현을 하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은 얘는 하나씩 비트를 쭉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자, 1100, 101 이렇게 돼 있는데, 홀수 페리티라는 거는 뭐냐면은 1의 개수를 홀수로 맞춰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짝수네? 그럼 뭐예요?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맨 뒤에 얘가 페리티 비트인데 얘를 여기다 뭘로? 홀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1을 하나 더 주는 거야. 그럼 홀수가 됐잖아. 짝콜이니까. 짝수 페리티는요. 하나, 1, 2, 3, 4. 짝수죠? 그럼 더 이상 얘는 1을 붙여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0을 이렇게 실어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보냈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놈이 오류가 생겨가지고 0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홀수 페리티로 보냈는데 그럼 한번 개수를 세어보면 되죠. 1, 2, 3, 4. 뭐야 홀수인데 짝수잖아. 그러면 얘 오류다 뜯어 다시 보내. 이게 바로 페리티 비트입니다. 자, 해밍 코드 같은 경우에는요, 오류를 검출해서 착오도 확인을 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오류 검출 및 정정이 가능한 코드입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요. 데이터 통신에 가면 얘네를 하나씩 다 비교해서 검출하고 해밍 거리를 찾는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해밍 거리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좀 미리 나왔는데요. 전송 오류로 인해 가지고 송신, 수신 데이터 값이 다른 비트의 수를 해밍 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문제 나왔던 겁니다. 자, 000111010 이렇게 돼 있는데 수신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비교해보면 돼요. 간단해요. 한 자리씩.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얘네 어때요, 지금? 다르죠, 서로. 서로 다르죠. 그죠? 얘는 같네. 여기 하나씩 밀렸네, 그지? 그래서 여기도 X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거 총 몇 개예요? 4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해밍 거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제 가중치 코드. 앞에서 우리가 BCD 코드 배웠잖아요. 얘가 가중치 코드인 거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10진수 785를 BCD로 변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각각 하나씩 이렇게 자리를 해주면 됩니다. 얘가 대표적인 가중치 코드가 8421 코드인 BCD 코드예요. 아셨죠? 자, BCD 코드가 뭐라고? 가중치 코드예요. 왜 가중치냐? 각 자리에 그 값을 매기는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걔를 가중치
코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2421, 바이큐니얼이 7421, 74 두 개가 들어갔네.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다. 비가중치 코드의 대표적인 게 뭐야? 3초각 코드입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구분하는 거. 가중치 코드 대표적인 게 뭐야? BCD. 비가중치 코드는요, 3초각.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네도 우리 앞에서 봤죠. 비가중치 코드 자주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얘네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보수 코드라는 애가 있는데요. 자기 보수 코드에는 3초각 코드 2421, 8421, 요런 애들이 자기 보수 코드가. 그 다음에 에러 검출하는 거는 해밍 코드, 페리티 검사, 바이큐니얼이, 요런 애들이 있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또 볼게요. 자, 10진수 9, 5, 6에 대해서 BCD로 표현을 하래요. 한 자리씩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여기서 6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이 얼마야? 이거 외워야 되는데 보통 이제 101이 5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하나 더 올라가면 110이 8이 되겠네요. 자, 110. 그 다음에 5는 101이죠. 그 다음에 9는 어떻게 됩니까? 9가 얼마냐? 9. 한번 이거 8421로 만들어 볼까요? 8421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BCD니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9니까 9를 만들어주면 돼요. 얘네 두 개를 더해서. 그죠? 그래서 1, 0, 0,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BCD니까 네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BCD로 하는 거로. 그냥 암산으로 하지 말고 BCD로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얘네는 가중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각 자리마다 8, 4, 2, 1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맨 뒤에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6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두 개 합하면 되죠. 이 두 개 합하는 거에다가 1, 2를 적어주면 돼요. 이게 8, 4, 2, 1이에요. 다음에 5를 하려면은요. 요거 하고요. 요거 하고 더하면 되죠. 그럼 요 놈하고 요 놈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9 하려면은요. 자, 요 놈하고요. 요 놈하고 두 개 더하면 되죠. 그럼 어때요? 1, 0, 0,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쭉 써보면 어떻게 돼요? 1, 0, 0, 1, 0, 1, 0, 1, 0, 1, 1,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요렇게 되는 것이 BCD 코드다. 그 다음에 이제 8진수 8을 3초가로 하면 그랬는데요. 10진수를 2진수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8을. 간단하죠? 뭐 어떻게 해요? 요거 하나만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1, 하나, 둘, 셋을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0, 0, 1, 1, 3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3이잖아요. 그래서 1, 1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1, 0, 1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3초가 코드가 되겠죠. 자, 다음에 2진수 1011을 그레이 코드로 변환하래요. 그레이 코드는 기억자만 그려주면 되죠. 11 이렇게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는 그냥 내려오고요. 두 수가 다르면 얼마? 1. 두 수가 다르면 얼마? 1. 두 수가 같으면 얼마?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110 해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디지털 코드 중에서 에러 검출 및 교정이 가능한 것. 해밍 코드. 그죠? 자, 음수 2의 보수로 표현을 할 때 8비트로 나타낼 때의 정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죠. 우리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 마이너스 2의 n-1승 이렇게 됐었죠? 플러스 자, 2의 자, n-1승 빼기 1. 여기에는 2의 보수에는 마이너스 1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요것만 기억하면 되지 뭐. 그래서 우선은 요렇게 표현이 되면은 되겠다 해서 8비트라 그랬으니까 8 여기다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7 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2의 7 마이너스 1승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놈은 꼭 좀 기억하고 계세요. 2의 보수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10진수 마이너스 11을 부호와 1의 보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자, 우선 얘를 좀 지워보고 16진수로 또 표현을 하래요. 그거를. 자, 그러면 보호와 1의 보수로 하라 했으니까 얘는 8자리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예요? 11을 2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고요. 8자리이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0을 묶어주시면 돼요. 근데 1의 보수라는 거는요. 얘네를 뒤집어주면 되거든요. 1이면 0이면 1, 1, 1, 1. 1이면 0, 1, 0,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2진수를요. 16진수로 바꿔주시는 방법은요. 뒤에서부터 4자리씩 잘라서 해주면 됩니다. 4자리로 잘라요. 얘 뭐 나오나요? 1, 2, 4죠? 그 다음에 얘는요. 그냥 풀이니까 얘는 뭐가 나오겠어? 15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15는 16진수에 뭐가 됩니까? 얘는 F가 되죠. F. 이거 아시죠? 다. A, B, C, D, E, F. 두 자리로 넘어갈 때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6진수에서는요. 그죠? 두 자리로 표현하면은 자릿수에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F,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 됐죠? 예?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했던 거는요, 그레이 코드 변환하는 거, 부동소 수점, 연산하는 알고리즘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밍 거리 찾는 거, 그 다음에 BCD 코드 변환하는 거, 그레이 코드 변환하는 거, 얘네들 꼭 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